안녕하세요. 이번은 2020년도 1학기 프레스 금형 3D 설계 또 금형 설계 3D 수업 2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내주신 퀴즈에 대한 답 문자와 SNS로 많이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라고 보내준 답도 있었고 여기까지인 답도 있었고, 아직 내용이 없는 답도 있었고, 근데 아직 우리 수업을 받는 인원수가 있는데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계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이러기 전에 밀리지 말고, 퀴즈는 매주 나갈 거니까요. 밀리지 말고 미리미리 한 주 한 주 동영상이 끝날 때마다 제출을 해주세요. 밀리면 힘들어지니까 모든 과목이 다 동일하니까요. 이번 두 번째 주 동영상에도 퀴즈가 나갈 테니까 퀴즈에 대한 답은 또 문자로 받겠습니다. 그럼 동영상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퀴즈도 캡처하시고, 이번 첫 번째 2주차의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NS 7.5 따라하기에서 좌표계와 데이텀 챕터 2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먼저 좌표계와 데이텀이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설계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2D 프로그램이죠. 오토캐드. 여기에서는 데이텀을 따로 선정하지 않고 그냥 그렸죠. 화면을 열면 오토캐드를 실행을 하면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이제 라인을 그리고 서클을 그려서 그리기 시작하죠. 축은 선택을 했네요. X축으로 그을 건지 Y축으로 그을 건지. 그렇죠. 스냅키를 컨트롤해서 뭐 직교, 뭐 수직, 혹은 사선, 또 원에 대해서 탄젠트 이런 라인을 그을 때 두 점을 찍으면 클릭을 할 때, 그럴 때 축을 선택하기도 했죠. 뭐 태칭 미러 같은 거 할 때도 어느 축에 대해서 미러를 할 거냐, 그러면 X축이다, Y축이다, 혹은 이 라인으로 할 거다, 이런 걸 선택을 해줬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유니그래픽스 NX는 3차원이기 때문에 평면이 한 개 더 있어요. 축이 하나 더 있죠. Z라는 축이. X, Y, Z라는 축이 세 개가 존재를 하면서 평면도 기존의 오토캐드에서 2D에서는 X, Y라는 평면 하나였지만 지금은 더 많은 평면을 가지게 돼요. 공간상으로 이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평면을 유저가 생성할 수도 있죠. 데이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컨트롤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실상 우리가 기계설계, 산업기사나 이런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데이텀 쪽을 어떻게 만드는지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쓰는 것만 주로 쓰게 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쓰는 것만 주로 쓰는데,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라는 거는 이렇게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는 알 수 없으니까,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눈으로 많이 익혀두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업할 때는 훨씬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한번 쭉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은 NX 8.5를 처음 구동해서 보이는 화면입니다. 컴퓨터실에서 같이 수업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자, 유지 실행했고요. 저 들어오면 새로 만들기 해야죠. 자,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를 할 거고, 모델로 만들 거고요. 모델 탭, 그 다음에 이름은 자기 학번 1, 2, 3, 4 학번에 오늘 날짜를 적겠습니다. 03, 2, 4. 그렇죠? 폴더는 가능한 바탕화면에 뭐가 많으면 컴퓨터 구동하는데도 시간이 좀 굼뜨거든요. 그러니까 한 드라이브를 하나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자기 학번 폴더 하나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자,
이름 들어갔고요. 학번의 날짜, 그다음 PRT 파일 맞고요. 폴더, 네, 학번 맞고요. 확인. 자, 새로운 창이 하나 실행이 됐고요. 여기에 보면은 NX 8.5 지금 있는 게 모델링 탭이고 수정됨. 아직 저장이 되지 않았으니까 옆에 수정됨이 남아있는 거죠. 자, 데이터 평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데이터 평면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야겠죠? 맨 먼저 아이콘은 여기 보이네요. 아이콘이 지금 여기가 특징 형상 아이콘에 데이터 평면이 있고요. 자, 이 아이콘들의 배열은 PC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메인 메뉴를 주로 설명을 합니다. 메인 메뉴에 삽입, 데이터, 데이터 평면 같은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자, 데이터 평면을 클릭해 볼게요. 데이터 평면이 클릭했더니 처음에 뜨는 건 매우 작지만 돼지꼬리 한번 할게요. 돼지꼬리 하면 이게 초기 화면일 거예요. 자, 유형, 타입으로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클릭을 했더니 밑에가 무수히 많은 것들이 뜨죠. 이것들이 우리가 평면을 만드는 방법, 어떤 타입으로 평면을 만들 건지를 유저가 선택할 수 있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데이터 평면을 옵션으로 사용하면 유지를 처음 여러분이 실행하면 여기 CSY에 보면은 데이터 좌표기에 보면 평면이 보입니다. 이거 살짝 갈색 빛으로 해서 네모가 쳐져 있는 게 보이죠. XY 평면, YZ 평면, XZ 평면. 이 세 가지 평면 외에 유저가 필요한 평면을 보조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참조하는 평면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울 삽입의 데이텀의 데이터 평면입니다. 자, 데이터 평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나 봐요. 관계 데이터 평면과 고정 데이터 평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계 데이터 평면이란 관계라는 글자에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죠. 관계는 혼자 단독이 아니죠. A와 B 쌍방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관계는 이 모델을 창에서 다른 오브젝트, 다른 뭐 바디와 바디, 솔리드, 커브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에 대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곡선이나 면, 모서리, 점 또는 기타 데이텀을 참조 오브젝트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조로 선택했던 이 오브젝트들이 변경이 되면 데이텀도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이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고정 데이터 평면은 무엇이냐? 고정 데이터 평면은 사용자 정의 특징 형상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지오메트리 오브젝트에 통해 참조되거나 구속되지가 않아요. 그 말인즉슨 keep 고정되어 있다 이거죠. 어떤 것들이 변한다고 해서 이 데이터 평면이 변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여기 CSY에 있는 이 아까 얘기했던 이 평면이 대표적인 예예요. 왜냐면 데이터 절대 좌표에 대한 이 부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 평면의 유형이 이렇게나 많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것은 데이터 평면 아이콘을 클릭했었을 때 혹은 이 메뉴를 선택했었을 때 보이는 창인데요. 데이터 평면. 여기 보면 화살표 더보기 있죠. 자, 더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유형, 평면을 정의할 객체, 평면의 방향, 옵셋, 설정값. 화살표가 위로 있는 거는 더 작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모두 다 펼쳐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평면에 추정됨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 추정됨이라는 단어는 데이터 평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모델링 작업을 유지해서 하면 많이 보실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추정됨이란 뭐냐면 현재 되어 있는 선상에서 유저가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자동으로 얘가 최적의 상황을 골라내는 거죠. AI처럼요. 먼저 데이터 평면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실린더하고
육면체 하나 모델링 만들어 가지고 시작할게요. 자, 삽입에 여기 블럭이란 아이콘이 없으니까 이 직사각형 보이죠? 이거를 000에서 시작해서 자, 이렇게 임의로 클릭을 해서 그렸습니다. 자, 이거를 위로 볼륨을 주면 그것이 육면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육면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원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삽입에 곡선에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솔리드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삽입에 데이텀의 데이텀 평면. 자, 방금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가 오토캐드처럼 그렸죠? 사각형도 그리고 서클도 그리고 이 지금 그린 것들은 평면을 보면은 하나죠. 어디? X, Y 평면이죠.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잡는 평면에서 제가 그려서 Z 방향으로 볼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3D 모양으로 원기둥과 사각기둥이 만들어져 있는 형태인 거고, 방금 제가 사용한 평면은 절대좌표계에서 XY 평면이었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절대좌표계니까 여기서 새로운 평면들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추정됨 물어놓으면 내가 유저가 여기가 가운데 지금 미드 포인트거든요. 여기 지금 중간점이 스냅키가 켜져 있기 때문에 여기로 잡든, 자, 스냅키 켜져 있는 거 보이죠? 이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방금 이 중간 포인트에서 이 방향으로 방금 두 번째 클릭했었던 방향으로 데이텀을 각을 트는 거죠. 이것들이 전부 다 추정됨에서 임의로 되는 것들이고요. 또 내가 추정됨을 놓고 원기둥을 클릭을 했다. 그러면 이 원기둥에 대해서 탄젠트 되는 접하는 방향으로 데이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게 추정됨이고요. 나는 좀 더 내가 원하는, 유저가 원하는 대로 좀 디테일하게 찍고 싶다 했을 때 추정됨 밑에 있는 옵션들을 선택을 하면 돼요. 다른 유형을 선택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 거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리는, 자, 거리라는 유형을 선택했더니 커맨드 창 한번 볼게요. 평면, 데이텀 평면 등 평면형 개체를 선택하라고 써져 있어요. 자, 평면, 반듯한 면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마우스가 가면, 유지의 특성이에요. 마우스가 가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서 면이 색깔이 바뀌죠. 이거는 유저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원기둥의 원으로 갈게요. 원기둥의 윗면, 아랫면은 선택이 되지만 원기둥 원주 바깥쪽으로는 선택이 되지 않죠. 하이라이트가 켜지지 않는다는 건, 이건 내가 현재 데이텀 평면의 거리라는 유형에서 선택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죠. 그래서 유지 작업을 하면서는 내가 사용하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하고 스텝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를 갖다 댐으로써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평면형 개체를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기둥의 원주 옆에 동그란 부분은 평면이 아니죠. 이거를 펼쳐야 평면이 되는 거고 현재는 동그랗게 말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면을 하나 찍어보면 이 면에 대해서 거리 값을 넣으라고 뜨네요. 그쵸?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으로 바꿔보면, 자, 이 평면에 대해서 10만큼 떨어진 거리의 데이텀 평면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파란색 화살표에 화살표 끄트머리, 화살촉 부분을 클릭을 해서 끌고 가면
거리의 값이 계속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미리 보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거리 값을 내가 50 거리를 놓고 방향 반전. 자, 보이시나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지금 한번 방향 반전을 한번 눌러주면 오른쪽으로 데이텀이 생성이 됐는데 방향 반전이라는 걸 한번 눌러주면 왼쪽으로 됐죠? 반대 방향으로. 자, 평면수 지금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인데 이거를 제가 5개로 바꿔볼게요. O 엔터. 자, 보이신가요? 50mm의 간격으로 데이텀이 쭉쭉쭉 해서 5개가 생겨 있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평면의 방향 반전. 이거는 자, 여기 안쪽에 이거를 반대로 해서 보죠. 자, 올라와 있는 이 지금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화살표 촉을 잘 보세요. 방향 반전.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평면에 있어서 방향 반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평면 방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도화지를 생각하면 도화지를 앞으로 그릴 거냐 뒤로 그릴 거냐 이거의 차이니까요. 그 다음에 설정값 연간은 유지는 앞에 있었던 것들은 막 물고 가는 게 있어요. 연간은 켜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끄고 나면 이렇게 경고가 뜨죠. 고정된 평면이 생깁니다. 자, 연간이라는 걸 켜놓고 난 다음에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데이터 평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건 모든 유지의 기능이 다 같아요. 밑에 뜨는 방금 옵션, 연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사각기둥과 원기둥의 높이가 같죠? 그 상태에서 50mm씩 데이터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돌출되는 이 볼륨 값을 한번 크게 바꿔볼게요. 115 사각형의 돌출값을 110으로 확 늘어났죠.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앞에 이 110으로 쭉 늘어난 것만큼 데이텀이 이면에 대해서 50mm, 50mm, 50mm로 바뀌었어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현재 상태에서 자, 이거를 제가 라인을 하나 긋도록 하죠. 현재 상태에서. 자, 현재 아까 제가 이 볼륨량을 110으로 만들었죠? 110의 라인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변한 걸 보려고요. 자, 아까 110이었던 볼륨량을 줄여보겠습니다. 얼마로? 10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눈에 띄게. 기존에 110 라인이 여기 있었고요. 데이터 평면이 줄어든 이 평면, 이면에서 50mm, 50mm, 50mm가 됐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아까 데이터 평면에 있어서 연간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처음에 올라갔었던 그 값에 따라서 이게 계속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관계 데이터 평면이라는 거고요. 자, 여기 설정값의 연관 체크는 앞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면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를 꺼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똑같이 평면을 한 번 더 만들어 보는데 이번엔 그 값을 꺼볼 거예요. 데이터 평면에 거리값을 이번에 원기둥에 있는 동그란 거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50mm에 5개고요. 자, 연관을 꺼볼게요. 경고가 뜨는 거예요. 정말로 관계없이 그냥 갈 거냐고. 그래서 여기서 확인. 자, 만들어진 거 보이죠? 자, 여기 윗줄에 있는 것들이 지금 방금
만들었는데, 자, 여기는 고정 데이터 평면이라고 떴죠. 자, 여러분에게 먼저 이 파트 탐색기, 제가 예전에 파트 탐색기를 가능하면 이렇게